주요 뉴스입니다. 공주시가 제2차 시집편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유구 아산 시내버스 직통노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자치계획단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제80차 정례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중동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사업 등 주요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공주시가 바삐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는 시민분들을 찾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 무인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가운데 독서왕 50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신바람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공주시가 공주시지 재편찬 발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점검하는 제2차 공주시지 편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섭 시장과 추가 위촉된 공주시지 편찬위원을 포함 관계자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가 공주시지 편책 및 목차 결정 등 시지 편찬에 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제2차 공주시지 편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주시지 편찬위원장인 김정섭 시장의 인사말과 시작된 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은 공주시지 진행 상황 보고, 편책 검토 및 확정, 목차 구성 검토, 감수위원 추천 등 당면 사항에 관해 결정했습니다. 한편 공주시지 편찬 추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는데요. 최영규 공주향교 전교, 김두영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공주지회장, 이봉남 상철 문화복지재단 이사가 공주시지 편찬위원으로 추가 위촉됐습니다. 공주시 유구읍과 아산시를 오갈 시내버스 직통노선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지난 1일 유구 아산 직통 시내버스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개통식에는 김정섭 시장과 박병수 시의회 의장, 김석환 공주시 명예시장, 유구읍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통식 이후 본격 운영되는 신규 노선은 오전 7시 유구터미널을 출발하는 첫 차례 시작으로 하루 9번 편도 운행에 들어갑니다. 지선은 운행하지 않고 간선으로만 운행되어 양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구축되었는데요. 기존 2시간 소요되던 운행 시간이 1시간으로 대폭 단축됐으며 특히 기존 2,400원이었던 이용요금도 1,400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유구 아산 시내버스 직통노선 개통으로 환승에 따른 대기시간 소요와 승하차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자치계획단 발대식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 공주시가 고마 컨벤션홀에서 마을 문제 주민자치로 답찾기 100일 프로젝트를 위한 읍면동 자치계획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자치계획단 경과보고와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고철용 사무국장의 역량 강화 워크숍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발대식 이후 본격 활동에 돌입한 자치계획단은 오는 9월 9일까지 100일간 워크숍과 역량 강화 교육, 마을 자원조사 등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요. 이를 통해 발굴된 의견은 10월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수기하는 절차를 거쳐 자치계획으로 확정되고 보조금 지원과 행정건의, 그리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내년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제80차 정례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주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공주시는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부천의 쿠팡물류센터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주시는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코인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 1일 1회씩 강화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주시는 재확산된 코로나19 추가 방지를 위해 6월과 7월에 당면한 행사 등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6월 예정이었던 문화제 야행은 7월 말로 연기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수년 행사로 개최하기로 하였고 유구 섬유축제는 9월, 석장리 구석기 축제는 검토 중이며
백제문화재는 7월 중 충청남도 부여군과 협의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간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통합물관리위원회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1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주시 의견과 건의사업 10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가뭄 대책 사업, 이치수 대책 사업, 환경 개선 사업 등 시민의 합리적인 물이용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부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및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제3호 주민추천제 의당면장 선발 결과 보고입니다. 2019년 주민추천제를 시행한 공주시는 이를 더 확대해 이번 제3호 주민추천제 면장을 임용하는데요. 지난 5월 주민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했고 이번 주민추천위원회 평정 결과 고득점자 2명을 선정 및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정기 인사를 거쳐 임용되는 최종 1인 면장에게는 지역개발 사업 예산 2억 원 추가 보장, 지원 인사에 대한 제청권이 부여됩니다. 공주시가 중동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교차로였던 중동교차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공주시에서 2018년 7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개선 사업에 들어갔었는데요. 공주시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이외에도 신호체계를 변경하고 조명타워를 설치했으며 어르신들과 어린이 보행 속도를 생각하여 기존 41m의 교차로 대각선 길이를 30m로 조정해 보행자 횡단의 안정성까지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코엠에서 회계사무원을 채용합니다. 미원화학 주식회사에서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남양화공업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